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신성이엔지 뭐 특징적인 모습은 없고, 오늘 또 이제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그 기사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떤 기사냐? 신성이엔지 차별화된 기술로 태양광 산업 글로벌 확장에 주력한다. 자, 재생에너지와 클린 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사업장을 구축을 했고, 전북 그 김제에 새로운 태양광 모듈을 구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태양광 관련 산업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성장을 좀 보일 예정인데, 이제 그 태양전지 크기가 커지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태양전지를 절단해 출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다라고 하죠.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으로 발전시켜서 생산성 증대와 제품 경쟁력을 좀 강화할 예정이다.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은 일단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조금 이제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됐다. 영업이익이 117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 그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누적해서 117억 원이다. 누적해서 117억 원이다라고 했으면은 누적해가지고 이번 연간 이제 117억 원이다. 3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에는 101억을 달성을 해야 추정치를 달성을 하네요. 약간 이게 좀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추정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것들이랑 이제 높게서 잡는 증권사들이랑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어도 이제 100억, 50억, 80억 정도만 나와줘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무리일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다라고 좀 이렇게 기존에 계속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흑자 경영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재무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자, 자사주를 처분을 해서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부채 총계가 지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부채 총계가 줄어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인건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저희 월급을 받아서 거기 월급 중에서 얼마를 대출을 상환을 하는, 약간 우리 수익 대비해서 상환을 하는 그런 건데, 신성이엔지 같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해가지고 처분한 금액을 일부를 대출을 상환을 한 거다. 일부를 상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채 총계가 줄어들죠. 자산은 줄어듭니다.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산도 줄어들었다. 대신 이제 자본금이 늘었다. 자본금이 늘었다라는 부분들. 이 자산의 총계, 이게 내 돈, 이게 남의 돈, 부채가 남의 돈, 이게 내 돈. 이거 다 포함한 게 자산의 총계.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중요하죠. 자본 총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자, 이렇게 부채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 사업을 하면서 대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자산 총계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이제 건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은 잘 됐는데, 사업이 일단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19억 원 정도가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성장은 했다. 대신에 우리 성장을 해가지고 매출 나온 거 그런 것들로 부채를 탕감한 게 아니라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더 오르기 전에도 뭐 지금 파는 게 또 적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11월 16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에서 자사주를 처분을 하고 이제 부채를 상환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기사들이 좀 나오기 위해서 여기 최근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여기 부채 비율을 낮췄다라고, 이 기사가 이때 11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보면은 11월 16일 이때쯤에 이제 그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때쯤에 이제 이 주가쯤에서 자사주를 처분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 흐름이 자사주를 처분한 영향이 좀 있었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성장성으로 보면 성장성을 일단은 이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도체 부분이나 2차전지 부분들. 자, 우리 CE 클린 산업 부분에서 주도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규 투자 확대가 힘입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040억 원, 영업이익이 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클린 사업 부분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쌍두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산업에서 소재를 생산하는 이제 드라이룸이라든가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이제 클린룸이라든가 그런 거는 먼지, 분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룸입니다. 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좀 진행이 되면서 2차전지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전략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재를 생산하는 드라이룸을 좀 수주를 받고 현지 법인 매출의 50% 이상이 드라이룸에서 발생을 한다. 2차전지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 드라이룸, 에어워셔, 에어 그 습도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서 실적이 좀 증가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코로나19로 다소 부진했다고 하죠. 미국 바이든 당선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새만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김제 새만금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700메가와트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하죠. 이제 이 가동이 언제 정상 가동되느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기업 전망치 같은 거는 내년에 이제 가동률이 좀 상하고 생산을 그러니까 제가 100% 가동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저 인건비, 시급, 최저임금이고, 자, 이렇게 제가 한 시간당 컵 한 개를 최대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동률이라고 하면은 24시간 동안 24개를 뽑을 수가 있죠. 자, 이게 잠 안 자고 뽑으면은 100% 가동률입니다. 자, 이런데 파이가 커져가지고 제가 직원을 한 명 해가지고 여기서 그 인건비 빼고 순 마진이 얘도 24개를 뽑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0개 출퇴근하고 해야 되니까 10개를 뽑을게요. 공장이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B 공장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공장이 증설됐다. 자, 그러면 이게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A 공장은 100% 24개. 자, B 공장은 100%가 10개. 자, 이제 파이가 좀 작지만 여기서 이제 공장 내에서 가동되는 그 기계가 2개다. 그러면은 10개 추가. 그럼 220개. 100%가 20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장 2개를 동시에 가동을 100%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총 이제 44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장이 신규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생산하는 그런 라인들이 좀 제품들의 수가 좀 많아지니까 매출 자체가 좀 잘 나올 수 있다. 이 점유율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드라이룸이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차지한다. 이런 점유율 여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이 회사가 좀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율이 있을 거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점유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이 100억의 10%를 이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자, 이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신규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된다 라고 했을 때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100억이 10%였을 때, 그리고 1000억이 10%였을 때, 1000억의 10%였을 때, 자, 이 부분이랑 100억의 10%일 때랑 금액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가동률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기업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좀 추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이든 부양책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그 미국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서열이 지금 이제 태양광 산업들 미국 내에서도 뉴욕 증시 내에서도 탄소 배출 제로화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좀 기존의 가치주 IT 쪽 뭐 가치주 뭐 이렇게 등등등등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서열이 순위들이 시가총액들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신성 ENG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주의 특징적인 차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좀 가시적인 가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초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2차전지 옛날에 제가 3년 전부터 2차전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초반 흐름들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 여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신성ENG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초기 흐름을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이때가 뭐 지금 이때가 이때인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지금 고평가를 좀 시가총액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19억 원, 117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계산을 좀 해보면은 49억 원, 34억 원, 35억 원 나왔잖아요. 118억 원, 119억 원 정도라고 이제 반올림 하면 아마 119억 원 정도 되겠죠. 118억 원에서 여기 연간 이익이 218억이다 하면은 218억이다 하면은 100억입니다. 100억. 이번 4분기에 100억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김제공장은 내년부터 내년 1분기부터 좀 반영이 되겠죠. 1분기,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한 80억 나오면은 진짜 잘 나온 겁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서 환희를 할 거예요. 시장에서 이해를 할 거예요. 성장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45억 한 50억 미만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약간 불안한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장성이 내년에 김제 공장이 진행이 되면서 가동이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도 나아주 성장성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하단 추세 구간에서 상승을 할지 여기 상단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는지 아니면 여기 좀 살짝 이탈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로 해서 좀 이제 그 감안은 하고 있자 우리 예상은 하고 있자 혹시라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말자 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추세적인 부분들 여기서 딱 다이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지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 가까이 와주고 있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결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뭐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한번 이거는 뭐 그 트럼프랑 바이든 대선 당시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바이든이 결국 됐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런 움직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보여줄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상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로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아예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